안녕하세요. 보험금 팔례방입니다. 밧줄을 이용하여 주거지에 들어가려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서, 자살 동기, 우울증 이력이 없고 가해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4 가단 5165-169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초사실: 망인은 2021년 7월 13일 08시 26분경 이 사건 주거지 옆 노상에서 엎드린 자세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: 쟁점: 이 사건 사고가 상해사망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. 원고 A는 경찰에게 망인과 불화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다. 망인은 평소 이 사건 주거지에 디지털 도어락에 작동이 잘 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디지털 도어락에 작동이 되지 않아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다 추락한 것 같다라고 진술한 사실. 망인의 자살 암시성 유서는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. 망인은 2021년 7월까지 총 약 2,5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2020년에는 총 4,400여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사실.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의 시세는 5억 3천만원 내지 6억 1,500만원으로 형성되었던 사실.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5년 동안 간헐적으로 기관지염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우울증, 기타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수진 내역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습니다. 위 인정 사실 및 거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평소 고장이 잦던 디지털 도어락이 작동되지 않자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 난간에 밧줄을 묶어 타고 내려오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망인이 이 사건 주거지 옥상에 밧줄을 묶었고 이 사건 사고 현장 주변에서 날카로운 가위 등 밧줄을 끊을 만한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주거지 옥상에서 투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밧줄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가려 하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추락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. 망인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5억 3천만원 내지 6억 1,500만원으로 시세가 형성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공공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 망인은 경제적으로 공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이전 간헐적으로 기관지염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우울증, 기타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수진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고 유서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살을 시도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주거지 디지털 도어락을 작동한 방식은 마스터키를 이용한 방식으로 버튼 조작 등이 수반된 통상의 작동 방식으로도 작동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제로 디지털 도어락이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J호와 이 사건 주거지인 H호의 위치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 한편 원고 A는 2021년 7월 14일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에게 망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돈을 빌렸고 직장 동료들이 망인에게 우울증과 갱년기 증상이 왔다고 하여 망인이
자살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, 망인의 직장 동료들은 경찰에게 망인은 평소 원고 A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였고 용돈이 부족하여 직장 동료로부터 10만원과 2만원을 빌렸으나 용돈을 받지 못하여 이를 갚지 못하였고 최근 갱년기와 우울증이 온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인 각인정됩니다.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모두 추측성 진술이고 앞서 본 망인과 관련한 객관적인 사정과도 배치되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사정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.